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핵심이 되는 지표는 단순하다. 설명드렸는데, 이게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서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둘 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한데, 들려오는 내용 보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요거 또 한 번 반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 영상에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핵심은 단순했죠. 얘네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이거는 시장의 유동성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은 얘네 사업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에 비교하면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만 보더라도 고평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잘 유지해준 이유는 뭐다? 성장주. 앞으로 미래에 더욱더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도 포함이 됐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밸류를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는 이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게 된 것이었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 이 성장주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지, 그래야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동성의 중심이 되는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 요것만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금리 환경은 좋아졌는데 가격은 요 아래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설명드린 거. 결국에 반영될 거니까 조금만 천천히 보자.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려오게 되었냐면요. 미국 6월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 20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19만 1천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주목한 건 뭐였냐? 이전에 발표됐던 3월과 4월이었나요? 요때에 대한 수치가 나오게 되었는데, 야, 이거 조정치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실질 고용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업률도 어떻게 되었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막 3.7, 3.6 이 얘기 나오다가 4.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야, 임금 요게 물가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다면 물가 둔화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겠다. 물가의 3요소 인건비, 에너지, 식품 이런 쪽인데 에너지는 조금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식품은 안정되어 있고 인건비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거기다 요즘에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 소비량도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요 가격까지 안정된다? 야, 진짜 이제 최고로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주요 위원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 싹 다 지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선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 기대감이 다시 그런데 결국 기대감이란 녀석은 얘가 좋으면은 미리미리 반영이 되니까 주가의 최우선을 생각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얘만 좋더라도 괜찮게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 확실한 지표의 중심이 뭐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시카고 상품권에서 페더치를 보면 되는데 9월 24일 FOMC에 대한 확률 현재 어떻게 잡히고 있다? 지금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거든요. 75.6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77 정도 됐는데 한 2% 정도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40%까지 떨어졌던 게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이거는 암만 보더라도 최고의 소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채권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달러의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AI 이외의 종목들이 여기에 반응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여기에 성장주의 대장이라고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뭐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딱 하나 뭐죠? 그냥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서 이 확률이 높아지는지 떨어지는지 요것만 보시면 되고 높아지거나 현재 70% 중반 요것만 유지해 주더라도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8에서 90%까지 이 수치가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과거에 자, 여기서 어떤 것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죠? 이 당시에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5달 전에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얼추 가격이 비슷하죠. 근데 이때는 5달 전인데 현재는 2달 뒤. 와, 훨씬 이 반영될 요 힘이 세질 수 있겠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급적으로는 가장 중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외국인 쪽.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선 예전부터 평가하기로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요때 이런 식으로 추세 한번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세 이탈 전까지 먹는다라는 걸 일단 단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는 요 단기만 하고 마무리 지을 거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게 전 진짜 꾸준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게 좀 중장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외에 다양한 종목들도 그렇고 이 유동성, 금리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이클 전체가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2019년 제가 꾸준하게 예시로 들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 이슈 있었을 때 이렇게 떴다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한 번씩 한 번씩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타 한 번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것보다 요게 더 수익이 커지는 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5.5고 시장에서 보기로는 3% 언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75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25bp씩 11번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네. 중간에 만약에 50bp가 있다면 가속도 될 거고. 그러면 요것만 하더라도 최소 1년 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19년만 해도 계산해 볼까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2만 원에서 자 여기 얼마입니까? 38,000원? 거의 한 100% 나온 거예요. 이건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에 대한 요 부분만 다를 뿐이지. 예, 여러분들 결국 돈 풀리면은 뭐 코로나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결국 여기서도 이렇게 돈 풀리니까 올라간 것처럼 간다고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단타만 할지 저처럼 중장기를 볼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글로 쓰면서 다시 한번 총정리로 영상까지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일단 유동성이 중요하다. 금리 이슈 꼭 보자. 두 번째 여기에 반응해서 이제 수급은 외국인 그리고 채권 가격이 미국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단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요거 이탈 전까지 보자. 근데 이거의 기준은 뭐다? 금리 인하 첫 번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이제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그냥 금리 인하 사이클 전체를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최소 1년 이상 끌고 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퍼센테이지 보면 과거에 거의 10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또 한번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막 흔히 길게 끌고 갔으면 100% 먹을 수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이 사이클에 맞춰서 반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알고 반응하면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기준이 확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보시면서 맞춰 가시기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 한번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좋지 못해서 수익 내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5월 31일 날 제가 분석 딱 해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오늘 또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얘도 지금 20% 넘게 수익 딱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멤버십 종목들 그 중에서도 짜잘한 거 제외하고 조금 봤으면 좋겠는 이러한 종목들 어떤 거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자면 자 정확하게 5월 31일 스포츠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략 16%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KNJ 마찬가지로 17% 달성하였습니다. 자, 근데 5월 31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6월 6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략 8% 정도 안 좋은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냈고요. 6월 12일 파마 리서치. 자,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16% 이상 수익을 만들어냈으며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도 2일 만에 30% 넘는 수익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자 메디톡스 6월 24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거래일 기준 2일 만에 홈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네가 뭘 말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니즈가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 시장 쉽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얻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